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그 불확실성의 최전선에서 우리 고객의 삶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뛰고 계신 보험 영업인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과 마주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매일이 전쟁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인사이트만을 쏙쏙 건져 올리는 그런 심층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자료들을 제가 쭉 보면서 사실 솔직히 조금 숨이 막힐 정도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단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충격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할 이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 브리핑 자료들, 이거 단순한 활자들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한 뉴스 전달에 그치면 안 되죠. 네, 거시경제 지표부터 정치권 이슈, 그리고 우리 동네 초등학교 현실까지 이 모든 팩트들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실 고객의 지갑, 그리고 인생 설계와 직결되는 강력한 대화의 무기로 변환해내는 것. 완벽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자 어프로치 무기가 되겠네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복잡하게 얽힌 이 세상의 흐름, 그 이면의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낱낱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워낙 굵직굵직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곳, 단연 중동이겠죠.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거의 전면전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미군의 그 장대한 분노 작전,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하죠. 작전명부터가 이미 엄청난 규모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B2 폭격기는 물론이고 지금 항모 전단에 자폭 드론까지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전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수만 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핵심 지휘부랑 핵시설 등 무려 1000여 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의 반격 수위도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거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이란이 완전 강수를 뒀잖아요.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팩트는요. 네. 바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이 멈춰섰다는 겁니다. 라스라판. 거기가 전 세계 LNG 공급의 한 20%를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죠. 거기가 멈췄으니 시장이 즉각적인 패닉에 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수물자 비축량 결혼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어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엄청난 시그널이죠.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도 지금 초비상 상태죠. 이란이랑 이스라엘 영공이 무기한 폐쇄되면서 현재에 계신 우리 교민하고 여행객이 무려 2만 1000여 명이거든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육로 대피부터 군수송기 투입까지 고려하는 진짜 전시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위기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우리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계좌잔고에 다이렉트로 꽂히고 있죠. 당장 오늘 아침 환율 보셨죠? 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중에 1,500원을? 돌파해버렸죠. 네, 무려 17년 만에 보는 숫자 아닙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환율 1,500원이라는 건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하거든요.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시장 반응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수직 낙하를 했죠. 코스피 지수가 7% 넘게 빠지면서 5,791포인트, 5,7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방산주 같은 진짜 극소수 테마 빼고는 시장 전체가 그냥 패닉 셀링이었어요. 코스닥도 1,133선으로 추락했고 뉴욕 증시도 나스닥, 다우, S&P 500 가릴 것 없이 전부 파란불이었죠.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50일 9로 확 치솟고 비트코인마저 99,999만 9천 원, 거의 1억 선에서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장세입니다. 자, 그럼 영업인 여러분, 오늘 고객을 딱 만났을 때 이 거대한 경제 충격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내야 할까요? 이걸 단순히 주식이 많이 빠졌네요 정도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을 꼭 떠올려 보셔야 해요. 잃어버린 고통이 2배 더 크다는 그 심리요? 맞습니다. 고객 계좌에서 7%가 증발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수익 7% 났을 때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고객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는 거예요. 아, 통찰이 엄청나네요. 지금은 뭐 수익률 얼마 내드릴게요. 이럴 타이밍이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당연하죠. 이 공포 앞에서는 무조건 방어, 그리고 생존이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요. 이란발 오일 쇼크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이미 7개월치 비축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산업부에서 긴급 대응반도 가동했죠. 네, 국다라는 거대한 시스템도 이런 외부 충격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판을 만들어 둔다는 걸 고객한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와, 그 비축류 개념을 개인의 재무제표로 싹 가져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최악을 대비해 기름을 비축하는 것처럼 고객님의 가정경제에도 이런 예기치 못한 경제 충격이나 질병, 사고를 버텨낼 개인 비축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비축류가 바로 보장성 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인 거고요. 야, 이거 진짜 설득력 있는데요. 단순히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개인 재무 설계에 빗대니까 고객도 객관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다들 공격적으로 투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7%씩 빠지고 환율이 1,500원을 뚫는 이런 장에서는 자산을 지켜내는 설계사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거대한 파도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방어막 설계자. 그게 바로 우리 영업인 여러분이라는 걸 각인시킬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부터 서서히 마인드 세팅이 되실 텐데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의 거친 파도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내부의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붕괴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쩌면 미사일보다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인구 구조 문제 말씀이시죠? 네. 드디어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기어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조차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0명인 초등학교가 등장했다는 팩트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이제 지방 문제가 아니네요. 수도 서울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선 겁니다. 국가의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여기에 오늘 사회면 기사 하나가 더 겹치는데 이게 참 뼈 아픕니다. 어떤 기사죠? 텅 비어가는 교실 밖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 아이디를 도용해서 가상계좌로 스포츠 토토에 무방비로 접속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 도박 문제요? 진짜 양극단이네요. 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물리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나마 있는 미래 세대가 심리적, 경제적 위험에 아무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기사를 딱 엮어보면 결국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어떤 그림이죠?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 세대가 다시 윗세대를 부양하는 우리 전통적인 사회의 선순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통적인 사회 계약이 붕괴된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국가 경제를 돌리고 또 부모 세대 노후를 책임지던 그 공식이 끝난 겁니다. 영업인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서울 신입생 0명 초등학교 뉴스. 이거 단순한 팩트 전달이 아닙니다. 고객 뇌리에 이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엄청난 트리거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나 자녀 부양에 은근히 기댈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땡 30만 명 붕괴. 이 뉴스를 보고도 다음 세대한테 내 노후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맞아요. 결국 이 뉴스가 장기 요양, 치매 간병, 그리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짜 냉혹한 명분이 되는 거네요.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그냥 노후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죠. 네, 서울에 신입생 0명인 학교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부양할 세대가 물리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짚어주는 건 완전히 천지차이죠. 노후 준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으로 격상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청소년 스포츠 토토 문제도 결국 우리 젊은 세대가 짊어질 불확실성이 이미 임계점이라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현장에서 가장 까다롭지만 또 절대 놓칠 수 없는 분들, VIP 자산가 고객 만날 때 쓸 무기들을 한번 장착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자산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부동산 세금 논쟁이거든요. 아,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확 올라왔잖아요. 네, 원래 이 제도가 부동산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양도소득세 부담 좀 덜어주려고 만든 건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낸 초고가 주택 소유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실효세율을 겨우 7%대만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100억을 벌고 세금을 7%만 냈다고요? 네, 조세정의 논란에 완전히 불이 붙었죠. 와, 평범한 직장인들 근로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거 대중들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손보려는 압박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이란 게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정치권 상황 보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완전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극한 대치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예, 뉴스 봤습니다. 근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걸 사법체계 파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기다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직접 나섰잖아요. 네, 80년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대통령한테 법안 공포 전에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전부 엉켜서 싸우는 거네요. 네, 법과 제도의 방향성이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정치권 예부 사법 리스크도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전 시의원 전격 구속됐고요.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현직 의원 두 번째 구속이죠. 거기다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서울 고등법원에서 생중계된대요.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었잖아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이었죠. 정말 정치권 전반이 각종 재판, 구속, 거부권 전국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외교 쪽은 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도 외교 경제 시계는 돌아가긴 합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죠. 아, 바탄 원전 재개 사업 같은 것도 성과로 꼽히던데.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야 대치 속에서도 일단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활동 재개해서 특별법 처리 시도한다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정치권 이슈 가지고 뭐 여당이 옳네, 야당이 옳네 이런 정치 논쟁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고객과 정치 논쟁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업인들이 캐치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세법은 결국 정치가 결정하는 건데 정치가 이렇게 마비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자산가들의 세금 플랜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가들한테 가장 큰 공포는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세금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인 거예요. 아, 불확실성. 네,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언제 장특공제 축소안이나 상속증여세 인상 같은 징벌적 세법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럼 VIP 고객 만날 때 이 꽉 막힌 정치 상황을 바로 명분으로 던지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표님, 지금 100억 차익의 7% 세율 뉴스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한번 보십시오. 언제 기습적으로 세법 바뀌어서 세금 폭탄 떨어질지 모릅니다. 와, 멘트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 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바로 지금이 자산 이전과 절세 플랜을 확정지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혼란스러운 뉴스가 오히려 고객의 의사결정을 앞당기는 강력한 데드라인으로 작용을 하는군요.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절세 플랜이라는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진짜 아주 우아한 전략입니다. 네, 현장에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비단 세금이나 정치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나 우리 일상의 사건 사고들 보면 위기라는 건 정말 예고 없이 폭력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브리핑된 대형마트 홈플러스 뉴스 보셨죠? 네,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던 곳이잖아요. 청산 코앞까지 갔었는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긴급 자금 투입하면서 가까스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받았습니다. 한때 유통업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인데 단기 유동상 막히니까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 뻔한 거네요. 외부의 긴급 수혈 없이는 생명 연장이 안 된다는 그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이죠. 이게 개인의 삶도 똑같더라고요. 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사고 후속 보도 나왔는데 아, 그 사건 충격적이었죠.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됐고 심지어 병원 직원이 자기가 약물 제공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길 걷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언제 저런 약물 취한 차량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업의 생존 위기나 일상 속의 이런 끔찍한 사고나 결국 공통점은 안전지대는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생존하려고 MBK의 긴급 자금 수혈 받은 것처럼 개인 역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포르쉐 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 당했을 때 가정경제 무너지지 않게 막아줄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긴급 자금이 바로 잘 설계된 보장성 보험이고요. 네. 고객님께 기업도 위기 때는 외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인생 재무제표에 위기 닥쳤을 때 가정을 지킬 유동성 자금, 튼튼한 보장자산 준비대로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기존증권 보장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완벽한 무리지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뉴스들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의 선으로 쫙 끼워지지 않습니까? 네, 관통하는 주제가 있죠. 이란 이스라엘 충돌 때문에 1,500원 환율 짓고 코스피 폭락한 거, 그리고 서울 영명 초등학교로 대변되는 인구 절벽 문제, 네. 거기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권 세법 개정 리스크, 예고 없이 덮치는 일상의 사고들까지 규모나 분야는 다 달라도 방향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죠.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이 위협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극적인 방어는 자기 울타리 튼튼하게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무기가 장전됐습니다. 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들을 오늘 고객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중동전쟁, 정치 이러면 너무 무겁잖아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드러운 터치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날씨 뉴스로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데 낮과 밤 기온차가 무려 15도 내외로 엄청나게 벌어진대요. 일교차가 상당하네요. 출근길은 서늘한데 한낮엔 덥거든요. 고객님한테 오늘 일교차 15도나 납니다. 환절기 건강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겉옷 챙기세요. 이렇게 따뜻한 안부톡 하나 보내면서 닫힌 마음의 문부터 여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분석도 거부감 없이 흡수되니까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님, 현장으로 나서는 우리 영업인들한테 힘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네, 고객의 망설임을 끊어내고 결단이 이끌어낼 때 쓰기 좋은 명언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샬럿 브론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대. 짧지만 묵직하네요. 현장 나가시면 10중 8구는 현재 상태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좀 더 고민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시겠죠? 제일 많이 듣는 거절 멘트잖아요. 하지만 1,500원 환율 공토가 덮치고 노후 부양할 세대는 소멸하고 세금 제도가 널뛰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현상 유지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뒤처짐이자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미루려는 관성을 깨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시대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치열한 현장으로 향하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고민해 보시고 또 고객과 마주 앉았을 때 커피 한 잔 곁들이면서 진지하게 나눠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만 발의 미사일이 오가는 글로벌 시장의 충격, 기저에서부터 무너지는 인구 구조, 예측 불가능한 일상의 위험들, 이 모든 걸 목도하고 있는 지금, 과연 그동안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맹목적인 자산 증식만이 훌륭한 재무 설계일까요? 오히려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일궈놓은 자산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내는 리스크 관리가 재무 설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의 답, 오늘 만나는 고객들과 함께 치열하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 이뤄내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심층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